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카이사르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번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첫 번째 그 얘기에 공을 많이 들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는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삼두정치, 무력, 재력, 그리고 이 카이사르를 지력이라고 이제 해봤죠. 삼국지 능력치 뭐 이런 걸로 치면은 첫 시간에 이, 이 머리 좋은 카이사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좀 할 건데, 이 그리스 로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흥미롭게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은 스토리에 약해요. 보면은 무슨, 잠깐만, 선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광고에 스토리에 뭐라고, 인간은 스토리에 약하다는 게, 스토리의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고, 제가 얘기 나눔이잖아요. 이게 얘기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책에 연도 외우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주기율표 외우는 거 뭐 다 힘들어. 근데 이야기는 기억에 아주 뚜렷하게 나요. 제가 유치원 뭐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그 일제시대에 그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같은 것도 모모타우로 얘기 같은 걸 해주세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일본의 동화 같은 거야. 이제 수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 그 배우고 하셨을 테니까는 재미있게 이렇게 해. 그 막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은 그 조그만 그 하여튼 일본 특유의 어떤 그 재미진 구성, 이런 것들에 막 빨려 들어가. 그리고 로마 얘기도 인물 중심의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 스토리에. 근데 이제 카이사르도 역시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 몇 개의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루비콘 강을 건널 때랑 뭐 브루투스랑 막 이럴 때 유명한 말들이 있어. 스토리에 이제 우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막 이런 게, 이 스토리가 참 한치만 더 뭐 코가 뭐 하여튼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디세이에서 이제 카이사르 처음 하는 여기 제 목표는 뭐냐면은 스토리 바깥을 좀 많이 보려고, 스토리 바깥을 많이 보려고 이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토리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 그 실물적인 상황과 또 사상적인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거 빼놓고는 뭐가 없어요. 일단 폼페이우스는 군사가 있고, 또 크라스스는 돈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없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자신의 똑똑한 그 영민한 두뇌를 써서 결국은 실제로 삼두정치가 아니라 그리고 집정관도 원래 2명이잖아요. 집정관도 2명이 아니라 혼자
삼두정치도 삼두가 아니야. 집정관 2인 체제도 2인이 아닌 1인 체제야. 이렇게 결국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뭔가 생각이 됐건 실물적인 어떤 게 됐건 뭔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원로원이 군부 독재를 경험을 하고 나서 엄청 경계를 했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죠. 원로원은 또 이 평민들하고는 또 평민들 편도 아니면서 명분을 내세우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이 보니까는 얘가 똘똘하거든, 시저가. 그러니까는 얘를 뭐 이유 없이 유배 같은 걸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총사령관으로 진짜 싸움 잘하는 지역으로 이 발령을 보내자. 바로 갈리아죠, 갈리아. 진짜 센 애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차게 온 로마 역사 중에서 갈리아 지방은 오면은 간신히 방어를 했을 뿐이지, 거기는 라틴 동맹의 세계가 아니에요. 갈리아는 쉽게 말하면 서유럽이라고 보면 돼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서유럽. 그러니까 남유럽이 아닌 서유럽. 북유럽과의 경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벨기에 정도를 경계로 해서 위쪽 그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영국까지, 여기가 완전히, 거기는 뭐 아주 참 노답이었죠. 지금 이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지금 뭐 유럽 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들이 그때 노답 상황이고, 싸움은 잘했어. 그건 인정.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한 제국과 로마 제국과가 거의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도 싸움은 좀 했어. 그러나 이제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를 뭐 이렇게 쓰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연도 같은 거 다 속였죠. 다고 보죠. 신라 중심으로. 당연히 고구려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에서 조선을 한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멀지 않은 시기예요. 한나라가 한 게 좀 더 일찍이지만, 그러고 나서 한사군을 만들죠. 갈리아에 그 이전에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카에사르가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사군 이전에 환단국인 이런 건 여러분 제발 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국 측에 있잖아요. 삼국지, 위지, 서, 동의전 이런 데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바로 문명이 그때 앞섰던 로마나 한나라 같은 곳이 한번 쫙 그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역사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의식이 깨어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게 좀 이제 객관적인 거죠. 장군 할아버지가 5000년까지는 몰라도 뭐 그 전부터 분명히 고조선이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다 있지만은, 한 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문명 수준,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갈리아를, 그러나 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백든산 전투에서 막 북방민족한테는 빌빌댔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 이쪽도 다 뭐 부여 고구려 다 세요. 세가지고 어떻게 되게 하기 힘든 상태에서 결국에는 내부를 다진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근데 로마는 조금 다른 점이, 야, 저 카이사르 저놈 저거 좀 똘똘한데 쟤를 좀 견제를 해야겠다 하고 사지로 보낸 거죠. 사실은 갈리아 정복이라고 하는 게 사지로 보낸 거야. 근데 웬일이야, 이 뭐 지금까지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또 그거를 막 학습해 가면서 용병수를 써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리네. 갈리아를 다 점령을 해버려. 브리테니카까지, 영국까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리테니카가 이제 저항을 하면서 영국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까지 사람이 안 살고 뭐가 없었고 이 얘기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메인스트림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사군을 몰아내면서 이제 조선 땅에 제대로 된 역사들이, 한사군에 대한 그 역사책이 지금 요즘 교과서는 제가 한국사 교과서 그건 못 봐서 모르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 같은 경우에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 제가 대학 때 교양으로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사군의 위치 제가 한국사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파일이 몇십 개 되는데 못 건져가지고, 한사군의 대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기야 그때 당시에 이제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자료들 보면은 한반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호동왕자 낙랑공주 그 얘기도 설명이 안 되고, 백제랑 고구려 관계 같은 거 중간중간에 지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내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얘기죠. 합리적인 얘기. 네. 그 한사군에 한반도 내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저는 그게 뭐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한 얘기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문화적인 힘이나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는 또 그때 당시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됐죠. 비교가 되질 않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건 잘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또 이미,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국도 근데 또 단일치가 않아가지고 이 역사 과정에서 따로 났잖아요. 웨일즈라든지 이런 데가 따로 나와가지고 떨어졌죠. 근데 영국 친구분하고 뭐 이렇게 실방에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는 이분도 알고 보니까는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이렇게 선대가 그런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르죠.
거긴 정체성이 거기마다 주마다 다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크니까. 자, 거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인물이네. 인물이야. 근데 거기를 이제 정복을 했을 때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그 뒤에 재미난 또 스토리식의 그런 거는 뒤로 미루고 정복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삼두정치 내에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각각 관리하라고는 제일 힘든 지역, 낙후됐지만은 가장 점령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 사지로 보낸 건데 거기 점령을 해버렸어. 점령을 해버렸고, 또 폼페이오스는 이제 남유럽이라기보다는 에스파냐 그 부분을 근거지로 이렇게 있고, 또 이 크라스스는 파르티아 지역, 이제 이쪽 시리아 쪽이 역사가 유구하죠. 지금도 되게 복잡하고. 근데 그게 그 로마 시기에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삼두정치의 사람들의 여기가 로마면은 요쪽 요 낙후된 지역, 여기는 좀 문명이 있어. 여기는 에스파냐 이쪽은 일찍부터 요쪽, 그리고 요쪽 파르티아, 시리아도 있고 막 속한 거기죠. 그런 데가 막 역사에 막 메인 아주 이벤트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위치가.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파르티아 쪽에서 크라스가 거기 크라스는 전쟁을 잘 못하니까 전사를 해버리네. 전사를 해버리고, 폼페이오스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하나 여기에다가 끝부분에 덧붙이고 싶은 게,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가 철학하면서 키케로와 세네카 요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헬레니즘 철학 뭐 이런 거 할 때 바로 이때가 키케로의 시기예요. 키케로가 세네카랑 거의 연이은 그 시기에 앞쪽 사람, 뒤쪽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 키케로가 바로 진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대로 된 기백 있는 지식인이었지. 이 양반이, 아니 지금 씻어봐라. 이 사람은 시저도 마음에 안 들고 원로원도 마음에 안 들고, 원로원은 다 이용해 먹어서 어떻게든 그 정적들 다 이렇게 저기 하려고만 하고, 근데 평민과는 또 거리가 있고, 그리고 삼두정치는 괴물인데 이제 시저가 다 잡아가는 거야. 근데 이때 공화정 그 2000년 전에 우리는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신관회 같은 데서 공화정을 꿈꿨는데, 거기는 이미 공화정을 경험한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목숨 걸고 비판을 막 하는 거지. 이게 공화정이야? 야 시조, 너 이거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기가, 이거 왕정 아이가, 하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야. 그 키카로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지금부터가 약간 또 준비 시간을 거친 다음에 또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예요. 왜냐면 이제 키케로 얘기 나와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예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니까는 어느 부분에서 멈춰서 좀 깊이 들어가서 진행시킨 다음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키케로가 바로 글로 말로 그 시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적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적 마인드가. 삼두정치의 그 사람들이나 그 귀족들이나 그러니까 원로원이나 다 사실은 제각각의 야망에 들끓어 있었어. 그리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그 중간에 어떻게 여건이 맞아서 경험을 해봤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의 비판적 지성이 나타나서, 야, 결국은 나중에 제정으로 넘어가 버리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날선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키케로는 혀하고 손이 잘려서 너는 말도 글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죽게 된 인물이에요. 이게 카이사르 시기 첫 여러 가지 그 봐야 될 것들 이제 다 본 거죠. 그러나 아직 카이사르의 얘기, 이제 스토리들은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고, 그 뒤에 또 2차도 있고, 그 다음 결국은 이제 그 제정으로 넘어가죠. 근데 굉장히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 키케로의 뒤를 이은 세네카는 체념을 해버리는 듯한 어떤 정서가 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체념을 해버리는 정서가 있고, 역시 비극의 주인공이죠. 이제 제정이 되면서 뭐 제정이 되면 당연히 로또로 이렇게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뭐 폭군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네루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루도 이제 뭐 우리가 재조명해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예수가 활동을 하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시기에 예수가 활동을 하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 크리스교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오히려 삼켜버리죠. 박해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단 삼키고 나서는 박해도 엄청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 가이사에 대해서 첫 편, 재미는 없는, 스토리가 별로 없는 구석구석 배경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